자, 철기 문화의 발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각 시대의 특징들을 뭘로? 유물과 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철기의 보급. 위만 조선 때 철기가 들어왔어. 점차 철기가 퍼져가지고 이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철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철은 청동보다 매장량이 많아서 구하기 쉽고 단단해서 농기구, 무기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청동기까지는 농기구는 주로 석기였고 이 무기로 사용하기에도 청동은 조금 무딘 면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진 않았어. 그런데 철제가 등장하면서 변화가 생겨나지. 먼저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향상된다. 또한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졌겠지. 자, 이러한 특징으로 봤을 때 만주와 한반도 지역, 즉 우리나라 지역의 철기 시대에는 어떠한 유물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철기 문화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은 됐어요. 한반도 남쪽으로 차츰 퍼져나갔어요. 왜? 고조선이 멸망하고 이주했기 때문이겠지. 이는 고조선이 멸망한 후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주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철기가 활발히 보급됐던 시점에도 여전히 청동기는 생산이 돼. 하지만 철기가 실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인 것에 비해서 청동기는 주로 제사용으로만 사용되었다. 즉 실생활용은 철기, 제사용은 청동기. 철기 시대의 청동기는 기존의 청동기 문화를 계승하여 더욱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는 주로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의 형태인 비파 형태로 지금 우리가 배웠었다. 그렇다면 독자적인 형태는 뭐냐? 바로 세형 동검. 이렇게 가느다라타에서 세형, 가느드랄 세, 형태형, 세형 동검이 사용된다. 철기가 사용되면서 무덤을 만드는 풍습도 바뀌었다. 청동기까지는 무덤이 뭐였어? 고인돌이었지.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땅을 파고 나무 널을 넣은 널무덤, 항아리 2개를 옆으로 이어 만든 동무덤, 한 글자 무덤들이 등장한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중국의 화폐인 명도전이 출토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철기 문명, 철기 유물, 유적 하면 세형 동검, 널무덤, 동무덤, 명도전 이란 표현들이 나오면 철기 시대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어. 그렇다면 이렇게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여러 나라들,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자. 비교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 먼저 가장 북쪽에 있었던 부여, 그 다음 고구려, 그리고 동해안 쪽에 있는 옥저, 동해, 마진변 해서 삼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이 철기 나라들의 특징들, 그들의 문화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자. 부여, 제일 위쪽에 있었지.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는 부여이다. 부여는 어디에? 만주 평야 지역. 평야라고 했어. 그러니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한다. 그러나 3세기 후반 선비족의 침입, 그러니까 북방 이민족이지. 침입으로 세력이 약해져 5세기에는 누구에게 흡수돼? 고구려에게 흡수되었다. 기억하자. 가장 북쪽에 있다. 만주평야. 평야이기 때문에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고 누구에게? 고구려에게 나중에 흡수된다. 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정치 구조를 한번 보자.
5개의 집단이 연맹하는 연맹왕국이라는 얘기다. 주변 지역을 마, 우, 저, 구 가짜가 다 붙지. 즉 사출토처럼 마, 말, 우, 소, 저, 돼지 저자, 개 구자 동물들의 명칭이 붙지. 이러한 가가 각자 다스렸다. 동서남북으로 각각의 어떤 부족들이 있었던 거지. 이게 말, 소, 돼지, 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부족들이 각자 다스렸어. 그래서 4개니까 뭐 사출도, 4개의 출입구라는 거야. 사출도. 여러 가는 왕을 선출하기도 하고, 선출하였다는 것에서 보면 왕권이 강했을까 약했을까? 약했지. 그래서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왕권이 약했다. 자, 특징 보자. 뭐 제천 행사. 지금 보면 명절이야. 영고이다. 몇 월달? 12월달. 제천 행사야. 풍속은 매우 엄격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시키고 도둑질한 자는 훔친 물건의 12배, 그러니까 1책, 하나의 책 잡힐 일, 하나의 문제에 12배를 주었다. 라고 해서 1책 12법. 기억해야 된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뼘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 원래는 왕이 죽으면 왕을 모시는 사람까지 같이 묻어버리는 굉장히 잔인한 풍속인데, 실제로 사람을 묻거나 한 것보다는 그 사람이 생전에 좋아했던 물건, 좋은 물건들, 쓰던 물건들, 또한 토우라고 하지, 사람을 직접 넣은 것보다는 사람이 형상을 한 그런 토기, 이런 것들을 묻어 주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구려 살펴보자. 고구려는 그러면 어땠는지.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과 압록강 중류 일대의 토착 집단이 주몽 세력 플러스 토착 세력이 결합한 그런 나라다. 어느 지역? 졸본 지역. 이 지역은 산간지대라고 나와 있어. 산간. 그러니까 땅이 척박하지. 농사 짓기 힘들어. 그래서 주로 얘네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약탈 경제라는 거야.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먹고 살았다. 약탈 경제. 그래서 국가를 정벌해서 얘네들도 토지를 갖고 싶으니까 평야지대로 나가려고 했겠지. 그래서 나중에 부여가 이 고구려에 흡수하게 된 거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제천행사에 있었다. 동맹 10월달. 특이한 풍습으로는 서옥제, 일명 대릴사위제야.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와서 일을 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가 자기가 독립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산다 라는 형태야. 그러니까 신부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사는 거지. 자, 그 다음 옥조와 동해는 같이 나온다. 얘네들의 풍습은 뭐 동해안에 같이 붙어 있었기도 하고 거의 주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화도 비슷하다고 본다. 함경도의 동해안,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 이 지역에 옥조와 동해가 자리하였다. 토지가 비옥했어. 해산물도 풍부했어. 물자가 풍부한 거지. 그러나 한반도 동북부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북쪽이다라는 것이야. 위치상으로 다시 지도를 살펴보자. 지도를 살펴보면 동쪽에 북쪽이야. 우리나라 위치로 보면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 이쪽이 중국이란 말이야. 중국에서 발달된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이쪽이겠지. 혹은 여기서 배 타고 들어오는 건데 여기 태백산맥이 있다고 보면 얘네들은 여기에 막혀 있고 위쪽으로는 고구려가 있지. 그러니 발달된 중국의 문명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 그러다 보니 문명이 발달하지는 못해 크게. 그래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정치적으로 발전이 느렸다. 왕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읍군이라는 이름, 삼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군장이 다스렸어요. 즉 연맹왕국으로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다. 나중에 누구에게? 고구려에게 병합당한다. 자, 옥조의 특징 보자. 옥조.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며느리로 삼는 민며느리제. 자, 아까 대리사위의 반대 버전이지. 남자가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었다면 대리사위는 서옥제, 민며느리제는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키워서 며느리 삼는 거야. 또한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 그러니까 뼈만 모아서니까 골장제라고 한다. 한자로 골장제. 동해 보자. 같은 시족끼리는 결혼하지 않아. 족외혼. 족외혼.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영리한 판단이지. 왜 같은 시족끼리 계속 결혼하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족외혼을 했다라는 거야.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서로 말을 배상하는데 뭐 책화 얘도 제천 행사가 있었다. 무천이라는 것 10월달. 기억해. 동해와 옥조는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둘 다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나 옥조는 뭐가 이 제천 행사가 없었어. 동해는 제천 행사가 있다. 요거 기억하자. 유일하게 제천 행사가 없었어. 누가? 옥저가. 자, 삼한. 그러니까 세 개의 한이지 마한, 진한, 변한, 마진변. 한반도 남부 여러 개의 소국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연맹왕국, 영맹체를 만들었어. 이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해? 삼한이라고 해. 마한의 소국 중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만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 전체를 주도하였다. 지금의 전라도 지역이다. 삼한에서는 신지와 읍차, 이게 중요하지. 특이한 점이야. 신지와 읍차 같은 군장과 제사장이 따로 있어. 제사장은 뭐 청군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어. 얘가 또 지내는 지역이 따로 있지. 소도라는 지역에서 제사를 주관했어. 신성한 지역이어서 군장의 힘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죄인이 만약에 자기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바로 벌을 받아서 거기서 바로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내가 의도치 않았어. 내가 정말 죽이려고 얘를 살인한 게 아니야. 그럼 도망을 가. 어디로? 소도로. 그래서 소도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청군이 지켜보고 이 사람이 의도적인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소도에 머물게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누군가를 죽일 목적으로 그 사람을 했다 라고 판단되면 소도에서 쫓아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군장이 와서 얘를 심판하게 되지. 삼한은 비옥한 평야지대의 자리에서 뭐가 발달해? 벼농사가. 남부지역이야.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특히 벼농사가 발달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절제가 2번 있어. 추수를 2번 하기 때문에 5월제, 10월제 제천 행사가 2번 있다. 무엇보다도 이 변한 지역, 마한, 진한, 변한에서 가운데 있는 애다. 마진변에서 가운데 있는 애. 마진변 가운데 요 지역이야. 요 지역. 지금 광양제철 있고 하는 곳이야. 광양제철이라고 했으니까 뭐 철이 많이 나오는 곳이지. 이때부터 철이 많이 나왔어. 철이 많이 생산되었어. 그래서 낭랑이나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 있었다. 자, 교과서 아래 보면 요 철기시대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교한 표가 나와 있어. 이렇게 외워야 된다. 자, 보자. 그래서 정치, 부여는 사출도의 지배를 받았다. 고구려는 왕이 있었다 정도야 지금. 옥저동에는 왕이 없었어.
군장이 있었는데 읍군 삼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사마는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었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군의 존재에 대한 거야. 풍속에서. 천군은 따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지 이 소도라는 지역. 요거 기억해야 되겠다. 자, 경제. 부요는 평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이었고 고구려는 토지가 척박했다 그랬지. 그래서 주변 국가를 정벌해서 약탈해서 먹고 살았다. 옥조와 동해도 마찬가지야. 토지도 비옥하고 바다 옆에 있으니까 해산물도 풍부했어. 마은 같은 경우는 따뜻하지. 벼농사가 발달했고 무엇보다도 광양제철 기억하자. 철. 풍속 부여보자. 순장제도와 일책 12법. 고구려는 뭐 서옥제, 대딜사위제라고 그랬어. 옥저는 민면의리제와 가족 공동 무덤이고 동예는 족외혼, 책화 외워야 되겠다. 제천행사 옥저만 없고 다 있다고 했어. 이름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사마는 계절제로서 5월제, 10월제가 있었다. 이렇게 철기시대의 여러 국가는 그 정치 형태나 경제, 풍속, 제천 행사들을 비교해서 외우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